네, 안녕하세요. 이 에미라 시승 소감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한번 영상을 빨리 올려야 되는데 제가 정말 열심히 타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 딱 도착한 현재 키로수가 한 540km 정도. 그리고 또 RPM도 뭐 3000 RPM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,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시승을 못하고 있어서 시승 소감은 아마 내년쯤에나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이 차를 이제 2달 정도 타면서 좀 개인적으로 약간 좀 실망했던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서는 나중에 제가 이 차를 좀 본격적으로 타게 되면 조금 말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 차에 있어서 이제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은 바로 시트 포지션입니다. 제가 예전에도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, 물론 기본적으로는 일반 그런 세단에 비해서는 굉장히 차 자체가 낮은 것은 맞는데, 근데 문제는 제가 차에 올라탔을 때 그렇게 낮은 차 같지 않은 그런 시트 포지션이 정말 타는 내내 불만입니다. 어떻게 보면은 시야가 넓어서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, 글쎄요, 이 로터스 하면은 정통 스포츠카 혹은 뭐 퓨어한 그런 것을 지향하는 그런 브랜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편의사항들을 다 제쳐두고라도 오로지 달리는 거에 하나만 집중하는 그런 브랜드가 바로 로터스인데, 그런 브랜드가 이렇게 차에 파묻혀서 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 넓은 시야를 더 우선시했다,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, 이거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랄까요?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사실 이 시트 자체가 좀 높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가만히 보니까 비슷한 차체의 비슷한 높이를 가진 이제 포르쉐와 비교했을 때 시트 자체의 높이는 그렇게 막 높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.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트 포지션이 높게 느껴질까라고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, 약간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좀 억까일 수도 있지만 제가 나름 좀 고민을 한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이 차가 시트 포지션이 뭔가 좀 높은 느낌을 주는 것은 이 시트 때문이 아니라 이 앞에 이 대시보드가 조금 낮기 때문이었습니다. 근데 이 대시보드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차의 이 전체적인 디자인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전에 또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. 이 로터스 에미라의 이 정측면에서 봤을 때 보는 이 사이드 뷰가 뭔가 살짝 어색하다,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,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엔진이 사실 좀 높이가 그렇게 낮진 않거든요. 카이맨처럼 이렇게 중간 쪽에 좀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리어 구동축에 거의 위에 걸려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 엔진 높이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뒷 라인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시작할 수밖에 없고, 그리고 이 프런트 오버행이 다른 슈퍼카들 비해서 좀 짧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센터 부분이 약간 살짝 봉긋하게 솟아 있는 느낌. 물론 다른 차에 비해서는 당연히 낮지만 비슷하게 생긴 그 페라리나 아니면 또 우라칸, 이런 슈퍼카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납작한 느낌이 조금 덜합니다. 이 센터 부분이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슈퍼카 치고는 약간은 좀 그 비율이 조금 애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에미라의 이 정측면 사이드 비율이 완벽하고 또 이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겠고, 저도 물론 이쁘다고 생각하지만 그 페라리나 우라칸의 측면을 보고 나면은 그렇게 완벽한 비율이다라고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. 로터스 자신들이 사용해온 그런 플랫폼이 있으니까 이 플랫폼 안에서는 최선의 어떤 그 디자인이고, 엔진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높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좀 볼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, 뭐 이런 것들은 뭐 10분 이해하지만, 이왕 이렇게 슈퍼카스럽게 디자인을 했으면 더 슈퍼카에 가깝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. 일반적인 차라면은 그 프론트 오버행이 긴 것보다는 조금 짧아야 디자인이 좀 멋져 보이잖아요. 그렇지만 이렇게 슈퍼카스러운 디자인이라면 조금 약간 오버행이 좀 길어야 제맛이거든요. 그렇다면 왜 디자인 때문에 이 에미라의 대시보드가 낮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A필러를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이 A필러를 우라칸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왜 그런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.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라칸 같은 경우는 실내가 굉장히 좁기로 유명해요. 낮고.
근데 그러한 단점을 조금이나마 조금 상쇄를 시켰는데, 에미라 같은 경우는 이 A필러가 앞바퀴 거의 끝단, 후면의 끝단에서 이렇게 끝나잖아요. 근데 우라칸의 A필러가 끝나는 부분을 보면은 이 앞바퀴의 후면보다 훨씬 앞쪽에서 A필러가 끝납니다. 그러니까 한 이 정도에서 A필러가 끝나는 것이죠. 사진에서 이 두 차량의 A필러가 떨어지는 위치를 한번 보세요. 우라칸은 A필러가 앞으로 나간 만큼 그만큼 대시보드를 또 올릴 수 있는 것이고, 에미라는 A필러가 바로 앞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만큼 대시보드를 좀 위로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. 따라서 시트 높이는 비슷하지만 이 대시보드가 더 내려가 있기 때문에 좋은 말로 시야가 넓은 것이고, 나쁜 말로는 그 정통 스포츠카 운전하는 맛이 전혀 안 난다는 것이죠. 그렇다면 에미라가 리틀 페라리라고 불리고 있는데, 디자인이 비슷한 페라리는 어떤지 한번 보실게요. F8 사이드 뷰를 보면 A필러는 에미라와 비슷한 위치에 떨어지는데, 문제는 F8의 경우 전장이 에미라보다 대략 한 20cm 정도 길고 휠베이스는 한 7cm 정도 길다고 나와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실내 공간이 더 확보가 되는 것이죠. 동시에 엔진이 상대적으로 좀 높이 있는 에미라와 달리 엔진과 미션의 위치가 조금 더 센터 쪽으로 몰려 있고 또 낮게 되어 있다 보니까 F8은 이렇게 뒤가 많이 올라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뭔가 좀 사이드 뷰 면에서 디자인하기가 조금 더 훨씬 여유가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처럼 뭐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는 그런 환자들이나 뭐 이런 게 좀 눈에 들어오는 것이지, 그냥 실제로 보면은 사실 이 사진이나 이 영상이 이 에미라의 실물을 정말 다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에미라가 정말 이쁜 차는 맞습니다. 어디까지나 이제 저의 불만은 탑승했을 때 세단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그런 시야라는 것이죠. 이거 하나를 제가 이토록 장황하고 또 억까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에미라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높은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, 키가 어느 정도 좀 크신 분들한테 좀 해당되는 이야기이고요. 두 번째 불만은, 사실 첫 번째 불만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. 이 두 번째 불만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불만이라기보다는 약간 억까 좀 섞인 그런 아쉬운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. 그게 뭐냐 하면, 생각보다 차가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. 차가 너무너무 좋다는 것이 조금은 아쉬워요. 이게 무슨 개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, 저를 포함한 모든 현재 이 에미라를 타고 계신 차주분들은 차를 타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계약을 했는데, 차를 타보지도 않고 계약을 했을 때는 어떤 이 차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저 또한 그렇게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계약을 했고 출고를 받았는데, 저의 그 기대 중에서 가장 컸던 것은 뭐냐면, 이 에미라가 그 현대적인 디자인, 그것도 이렇게 수려한 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탔을 때는 약간 그 옛날 차 타는 그런 느낌? 조금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, 외관은 992 GT3인데 막상 타서 주행을 했을 때는 997 GTS를 타는 그런 감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신구가 이렇게 동시에 공존하는,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. 근데 바꿔보니까 웬걸 차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. 완전히 신형차입니다, 이 차는. 제가 속도는 뭐 그렇게 내보지 못했지만 미친놈처럼 그 인터체인지를 계속 돌거나 막 이런 거는 좀 몇 번 해봤거든요.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자면 몸무게가 이 1400kg 정도 되는 차 중에서 이 에미라보다 핸들링이 좋은 차는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고 너무 훌륭하고 너무 반응도 좋고, 뭐랄까 그런 차에 있어서 코너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에 대한 어떤 최고 수식어를 다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차는 정말 좋은데, 이게 그 옛날 감성을 좀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어쩌면 너무 정확하고 너무 정교해서 그렇게 좀 냉정하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, 제가 그 갖고 있는 997과 좀 번갈아서 타봤을 때 997을 타면은 뭔가 역시 차는 이래야 맛이지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997은. 이 에미라는 그런 느낌이 좀 없어요. 그냥 차가 마냥 좋기만 합니다. 너무 훌륭해요. 제가 예전에 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. 그 자동차에 있어서 감성이라는 것은 운전자가 할 게 많을수록 감성적이고, 또 운전자가 할 게 없고 차가 알아서 다 거의 해주면은
그렇게 될수록 감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이 에미라가 셰시 강성도 너무 훌륭하고 뭐랄까 이 서스펜션 셋업이 그 모드 게러지 치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카이맨은 정말 뭐 비빌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셋업이고, 게다가 이 유압식 핸들이라고 하는데 유압식이라고 말을 안 하면 모를 정도로 뭔가 좀 제가 예전에 타던 그 292 M3나 지금 현재 타고 있는 997의 어떤 그런 유압식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우 잘 만들어진 그런 전자식 스티어링 휠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, 거짓말 조금 버텨서 제가 이렇게 핸들을 조타를 하는 각도하고 실제로 차가 이렇게 조향이 되는 각도의 서로의 오차가 거의 0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, 차가 한번 꺾여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거의 뭐 밀리미터 단위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. 근데 차가 너무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뭔가 좀 내가 더 할 게 없는 그런 느낌? 이 수동이기 때문에 이 왼발하고 이 오른손은 바빠서 어떤 그런 수동 플라시버가 좀 있긴 하지만, 사실 이 변속감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할 게 있는데 그건 좀 나중으로 미루고, 어쨌든 그런 수동 플라시버를 제외를 하면 에미라는 옛날 차가 아니라 그냥 그 로터스가 여태까지 쌓아오는 어떤 그런 기술력의 종착지 같은 그런 느낌의 차라는 것이죠.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칭찬인지 욕인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, 아무튼 저는 그 옛날 차스러운 그런 감성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, 그런 저의 생각은 완전한 어떤 그런 오산이었습니다. 더불어서 그 첫 번째 불만에 좀 더 보완을 해보자면, 핸들링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지만 이 몸을 홀딩해주는 그 시트가 너무 별로예요. 약간 좀 디자인만 좀 번지르르한 그런 느낌? 그 시트가 몸을 이렇게 홀딩해주는 느낌이 거의 없어서, 이 핸들링은 정말 뭐 말씀드렸듯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은데 그에 반해서 이 몸들링, 이 몸들링이 핸들링만큼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이 시트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애초에 이 전동 시트로 할 거면은 이 사이드 서포터 정도는 조금 이렇게 넓이가 좀 조정이 되는 그런 기능을 추가를 하던가, 아니면은 아예 그냥 굳이 비싼 전동 시트 빼고 수동이지만 약간 버킷 시트의 어떤 그 플라스틱, 뭐 카본까지도 바라지도 않아요. 그냥 플라스틱 재질의 그런 버킷 시트였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. 그리고 핸들 자체도 조금 멍청하게 생겨가지고, 원래는 이렇게 3시, 9시를 잡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 12시와 6시의 핸들이 되게 가느다라서 잡으면 느낌이 좋거든요. 딱 그런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둘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. 그랬다면은 이 핸들링 느낌도 조금 더 좋았을 거고. 그래서 여러모로 차는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약간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좀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만약에 이 차의 핸들이 더 작고 그리고 더 외경도 가느다랗게 만들고 시트 또한 뭔가 몸을 홀딩을 잘해주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적용이 됐다라고 한다면, 이 차의 핸들링은 더욱더 정교하게 느껴졌을 것이고, 그리고 또 이 몸들링은 정말 더 짜릿하게 그렇게 느껴졌을 것이라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.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차의 진가가 조금 가려지는 게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. 그래서 저는 순정을 지향하고 좀 튜닝을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, 이 에미라 전용으로 나오는 뭐 레이싱 휠이나 그 레이싱 시트 같은 걸 검색을 해봤거든요. 근데 시트는 좀 있는데 아직 그 스티어링 휠은 없더라고요. 근데 말씀드렸듯이 기본 시트 자체가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카본 버킷 시트로 바꾼다고 해도 시트 포지션은 뭐 여전히 높게 느껴질 것 같아서 굳이 시트까지는 뭐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, 나중에 저는 어떤 좀 이쁜 그런 스티어링 휠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정도는 좀 바꿔볼 의향이 생길 정도로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뭐 이것저것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은 가격은 1.5억인데 디자인 가격이 한 1억 정도 더 붙어서 거의 3억 가까이 돼 보이는 그런 차 느낌이고, 생각해보면 이 가격에 이런 디자인, 이런 운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차가 있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잘못 산 것 같진 않은데, 일단 길들이기를 끝내보고 한번 좀 본격적으로 타보면 이런 아쉬움들이 약간은 무뎌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한번 바라봅니다. 아, 참, 그리고 이 PPF는 결국에는 제가 전체 PPF를 했어요. 그 어떤 분이 댓글로도 말씀하셨는데 그 잔기스를 먼저 광택으로 잡고 나서 그 PPF를 올릴까 하다가 그냥 덮어도
그 장기세가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PPF를 바로 전체로 올렸거든요. 근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봐도 장기세는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아서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. 네, 근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점점 산으로 가니까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도 또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